눈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. 그 눈치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? 박홍근 의원이에요. 박홍근 의원. 박홍근 의원이 지금 뭘 했습니까? 박홍근 의원이 법을 갖다가 발의했어요. 정당법 개정안인가 뭐 그렇대.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, 박홍근 의원도 뭐 원내대표하고 그러지 않았나? 한 4선쯤 되지 않았나? 그런데 뭐라고 어떤 법을 갖다가 만들었는가? 윤 대통령 내란 확정 시 국민의힘도 해산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법을 발의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갖다가 좀 띄워봐 주세요. 두 번째, 민주당 안은 대통령 그 첫 번째 보겠습니다. 첫 줄 개정안은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.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잖아요.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걸 그 후보도 못 낸다는 이야기예요.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 문재인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하고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? 안철수 후보까지 있었지만,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 뭐 자유통일당인가 뭐 자유한국당인가,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? 박홍근 의원의 이야기는 이재명 가지고 불안하다.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는 돼야 되겠는데 이재명 후보가 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. 지금 누구지? 명태균이 이재명이 대통령 될 확률이 30%라고 그랬어요.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?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될 확률이 70%가 될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끌어내렸는데 다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뭐라고 그럴까, 그 뭐 빚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겁니까? 결국은 뭐 다 해가지고 뭐 누구 좋은 일만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니까 박홍근 안은 아예 국민의힘은 후보도 낼 수 없게끔 봉쇄하겠다, 그런 안인데, 저 안이 뭐 국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겠죠.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. 워낙 황당한 안이니까. 하지만 저게 공포가 되진 않겠죠.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든 누구든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니까.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? 저거 보고요, 저는 진짜 소름 끼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왜 소름이 끼치느냐? 그 어떤 나라가 생각이 났거든요.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? 독일이에요. 독일 언제적 나라입니까?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에 독일이 생각났어요. 독일에서 나치라고 한 정당이 그 등장해가지고 다수당이 된 다음에 어떤 법을 갖다가 그 공포했는가? 그 나치 그것 좀 띄워봐 주세요. 저게 이제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, 연단에 있는 사람이 히틀러 아니겠습니까? 저 나치 표지판 그 딱 보이고 저게 나치인데, 그 다음 페이지를 갖다 좀 띄워봐 주세요. 그 다음 페이지,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수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. 수권법을 그 독일어로 에어메이티궁스 게제츠라고 하는데, 게제츠는 법이란 뜻이고요. 에어메이티궁이라고 하는 말은 그 권한을 준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수권법인데, 저기 보면은 제일 위에 막 그 많은 글자, 이렇게 굵은 글자로 막 사인한 거 있잖아요. 저거는 그 당시 대통령이고, 그 둘째 칸에 그냥 뭐 이렇게 깨작깨작하게 쓴 그 글자 있지 않습니까? 저 글자가 누구의 서명이냐? 저게 히틀러 글씨예요, 저게. 그 다음에 뭐 내무부 장관 되어 뭐 라이히 그 제국 그 미니스터 되어 있네는 그 칸찔러니까 저긴 그 당시 히틀러는 총리란 이야기고, 그 다음에 바이마르 공화국 그 헌법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이 있었는데 실권은 총리한테 있었으니까 히틀러였고, 그 다음에 뭐 내무부 장관, 그 다음에 뭐 재무부 장관,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, 뭐 그런 사람들이 사인을 갖다가 했는데 이게 수권법이거든요. 그런데 이거를 한글로 번역한 걸 갖다 좀 보겠습니다. 이게 그 수권법, 권한을 주는 법이란 뜻이에요. 그런데 정식 명칭 뭐냐면은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이다. 이름은 좋아요.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전문만 제가 보겠습니다. 독일 의회는 독일 국가의회라기보다 제국의회죠. 라이히니까 다음과 같은 법률을 제정한다. 마르코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. 이 법률의 그 아래 조항들은 그 뭐 다음과 같이 인정을 받는다 해서 제일 중요한 게 1조예요. 1조. 저게 뭐냐면
독일의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절차,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독일 법률을 제정하도록 헌법에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도 독일 행정부에 의해서도 제정될 수 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행정부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지금 만약에 그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여당이 190석이에요. 그러면 조금 전에 박홍근 의원이 그 발의한 그런 법안 같은 것들 다 통과가 됩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만약에 다음 대선에서 그 뭐 조만간 조기 대선이 있는데 그 대선에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요. 그러면 그 민주당이 뭐 이것저것 실정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해가지고 야 이거 정권 넘어가게 생겼네. 그러면은 민주당이 저런 법 만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? 그러니까 민주당은 다음번 차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법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에 후보 못 낸다. 이런 법을 갖다가 만들겠다는 이야기잖아요. 박홍근 그 의원의 주장대로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은 후보를 낼 수가 없다. 법을 그렇게 만들 그 안을 갖다 낸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 안이 그 국회를 통과할 거예요. 통과하다가 거부권에 막힐 거예요. 하지만은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? 그러면은 그런 법이 다 통과되는 거예요. 그냥 뭐 우리나라 재정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기분이다 뭐까짓 거 뭐 선거가 이제 뭐 한 100일 앞인데 뭐 우리 국민들한테 100만 원씩 주자 뭐 주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검찰청 없애자 검찰청 폐지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지금 뭐 이것저것 뭐 힘 있으니까 뭐 약간 구린행동 같은 거 하는데 수사기관 없애자 그냥 까짓 거 뭐 국가정보원도 없애지 뭐 간첩 뭐 대환영 뭐 이렇게 하지 뭐 이런 식의 법을 갖다가 다 만들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히틀러가 저런 법 왜 만들었겠습니까? 어느 순간 번거로운 거지. 뭐 국회라고 하는 데가 다 그냥 거수기 그냥 손만 들고 시키는 대로 알아서 빠리빠리 하게 할 텐데 그거를 하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냥 우리가 법 만들자. 정부가 법 만들고 삼권 분립 폐지하자. 그게 나치의 수권법 아니겠습니까? 근데 저는 박홍근 의원이 낸 저 법률안을 보고 딱 드는 생각이 저거 수권법하고 나치가 만들었던 바이마르 공화국을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독일 공화국을 2차 세계 대전으로 몰고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일을 갖다가 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? 지금이야 다시 독일이 회복됐지만 2차 세계 대전 직후에 독일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진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 받고 나라 자체 완전히 황폐화되고 그런 게 아니었겠습니까? 그런데 그 단초가 됐던 게 뭐냐? 그게 수권법 아닙니까? 그럼 우리나라에 그런 일 벌어지면 어떡하나?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박홍근 의원이 참 눈치가 없다 그 생각을 하냐면 박홍근 이와 같은 생각을 저만 하고 있습니까? 지금 헌법재판관 최소한 3명의 헌법재판관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인용을 갖다가 한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러다가 만에 하나 내가 인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윤 대통령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있었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나? 그러면은 190석 가진 삼권 분립이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지는 그런 나라 되는 거 아닌가?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닌가? 그거를 걱정하고 있는데 그 걱정이 그렇게 기우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다? 그게 제가 봤을 때 박홍근 의원이라고요. 박홍근 의원이 저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 법대로 하면요. 지금 대통령 선거는 누구랑 누구의 게임이 되느냐? 이재명하고 누구의 게임이 됩니까? 이준석하고. 이준석은 이미 대통령 후보예요. 그런데 이준석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막을 수는 없는 거지. 그러면 이재명 대 이준석을 붙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?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민주당 당대표 선거랑 똑같은 거예요.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1차에서는 이재명 대 박용진으로 붙어가지고 이재명이 77.7% 얻었잖아요. 그러니까 박용진은 22.3%밖에 못 얻었는데 2차 당대표 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? 2차 당대표 할 때는
이재명 대 김두관으로 붙지 않았나요?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? 이재명 대표가 거의 90% 이상 얻다가 야 이건 너무 심하다 해가 조금 조정한 거 아닌가? 전 그런 느낌도 드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만약에 이재명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하고 둘만 나가고 국민의힘 후보는 하나도 못 나오게 저 법대로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득표율 77.7%로 대통령 되셨습니다. 이준석 후보는 아쉽게 22.3%밖에 못 얻었습니다.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그 다음 때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재명 대표가 헌법 개정해가지고 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후계자가 딱 나왔는데 그 이번에는 뭐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무슨 직선제야 그냥 옛날처럼 뭐 체육관에서 선거하지.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? 이런 것들을 헌법재판관들이 신경 쓰고 두려워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데 눈치 없게도 박홍근 의원이 저런 법을 발의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야 진짜 이렇게 하면 큰일 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나는 그 인용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?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.